쌍용차 얘기 좀 하죠. 쌍용차가 이제 너무 사실 쌍용차 인수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예스 원 노부터 박주현님부터 그대로 한 번 더 가보죠. 일단은 그 노고요. 네. 예, 독이죠. 독이야. 그러니까 독이니까. 질문이 독이 네. 독일가니까. 독이고요. 네. 가장 큰 것 자체는 재무적 부담입니다. 음.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인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일단은 인수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자체가 에디슨 EV EV 자동차가 인수 잔금을 지금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인수하려고 나타난 저기 쌍방울, 그다음 뭐 EM 플러스, KG, 삼나 쪽은 이제 포기한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이제 세 개 쪽으로 압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쌍방울, 그다음 에디슨 모터스 계속 자기들이 지금 네. 인수하겠다 그러고 이제 강력하게 나온 게 지금 KG 그룹이 나왔는데 인수하는 기업들이 KG 그룹을 제외하고는 능력이 안 돼요. 예, 쌍방울도 그렇고 다 안 되죠. 다 안 돼. 근데 KG 그룹은 저는 된다고 돼요. 봐요. KG는 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경쟁자가 KG 그룹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그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저도 에디슨 EV 주가를 봤더니 그 회사 주가가 2,000원대 주가였던데 얼마까지 갔죠? 30배? 그래, 6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6만 원. 예, 이게 그 인수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주식 그렇게 떴더라고. 나중에 저도 알고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나선 기업들이 제 생각인데 기업들 입장에 들으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주가 부양 차원에서 일부가 약간의 인수만 의향서잖아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의향서. 좋게 표현하셔서 주가 부양차이지 사실은 대주주 그냥 차익 실현 욕구 아닌가요? 예, 그런 것들이 강하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2,000원짜리 주식이 6만 원, 7만 원까지 갔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전환사채라든가 그런 것들 발행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보니까 에디슨 EV가 계약금은 지불했더라고 300억 정도. 근데 그 이상의 효과를 다른 주가 부양으로 엄청났죠. 있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쌍방울이라든가 다른 여타 기업들도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인수할 때 뭐 쌍용차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쌍용차 부채가 많잖아요. 그 1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1조 원 정도 쌍방울이라든가 컨소시엄 한다고 쉽지 않을 것 같고, KG는 좀 된다고 보는 쪽인데, 근데 쌍용 자동차 인수해가지고 돈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가 지분이 계속 몇 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몇 군데 바뀌다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KG에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막상 그러니까 인수한다면. 제가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가, 쌍용 자동차가 지금 향후 대세는 전기차인데, 쌍차 인수해가지고 전기차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노후섭이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돈이 되겠냐 이거죠. 그죠.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KG그룹이 인수하면 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신규 전기차 회사들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자금이 엄청 몰렸었고 그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바로 명중형 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독일가 어떨까? 예스 노부터 먼저 하시죠. 예, 저도 예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야 지금 벌써 한 2020년 봄 유동성 장세 이후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많이 있었죠. 그동안 2년 동안 보면 많은 섹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참 저도 이해하기는 요즘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요즘 예. 시장이 악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계열사들한테. 그렇죠. 원래는 계열사들도 예. 악재고 시장 자체도 안 좋고. 최근에도 제가 예. 이제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그 도시가스 판매사들이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혜주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건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료주는 저는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음식업체 회사들, 곡물 회사들, 근데 엊그제 급등한 샘표 식품이라든가 신성홀딩스라든가 신성홀딩스. 간장 만드는 회사거든요. 콩 갔다가 대두 갔다가. 근데 대두 가격이 급등하는데 수입을 하는데 물론 수입을 해서 물론 가격을 올리면 괜찮은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 자체가 정부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오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악재가 호재로 둔갑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쪽 수급이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종종 나타났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시장에서 워낙 힘들잖아요, 사실은. 안 되니까 그런 안 것들 하는 되니까 이제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이런 그래서 힘든 것 것들의 같아요. 썰림 종목, 쌍방울이라든가 이런 쌍용자한테 인수와 관련된 쪽에 썰림이 완화가 돼야지 다른 것들은 이게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거든요. 왜? 제약바이오 매매하는 사람들이 약간 투기적으로 매매하잖아요. 근데 여기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 종목들이 워낙 급등락이 심하니까 단기 매매 사람 여기 다 집중돼 있어요. 예, 최근에 테마. 여기 근데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이 쌍용 자동차 관련 종목 거래 대금이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광림밖에 없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쌍용 자동차 오늘은 다 급락해서. 인수와 관련 종목이 10종목 중에서 6종목이 차지했거든요. 이게 다음 주부터는 다른 여타 종목 쪽으로 좀 주목이 시장에 관심이 갈 수고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쌍용차를 인수하면 어떤 회사든 뭔가 좋을 가능성이 1%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요즘 그 생각을 한 게 그죠? 1%라도 이게 있으면 뭔가 그 평택 부지 예, 있잖아요. 예. 거기 땅값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그 자산하고 부채하고 이거 비교할 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자산하고 부채를 딱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상세를 하면은 사실 1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하고 뭐 연구개발 이런 것도 한다고 했을 때 1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땅값은 계산이 안 됐거든요. 건물 가격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차익에 대한 기대치 이걸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쌍용차를 여태까지 인수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기술 좀 빼먹고 하고 그다음에 뭐 달리 뭐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차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쌍용차가 인수해서 이 KG라든지 뭐 다른 데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갈 수 있겠냐? 앞으로 그 연구하는 그 많은 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냐? 사실 그 부분이군요. 지금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그랬던 거죠. 하이닉스도 그때 그러니까 매각을 계속해서 하려했었지만 실제로 매각 자체가 너무 안 됐던 게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몇 개 없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 이제 SK라는 그룹이 그거를 인수해서 성공을 터뜨린 건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득을 볼 거 없어 보이는데 굳이 한다면은 인수를 했다가 실패했다. 어떻게든 회사를 정상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자산이라는 것들을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 이익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직원들 노조원들이 가만둘까요? 여기도 쉽지가 강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이쪽 다 강성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 금감원에서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금감원에서 이 쌍용차 관련해서 인수 의사를 밝히거나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뭐 잘 뭐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했죠. 예. 문제는 빨리 했었어야죠. 항상 생각하면은 너무 뒷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켓 뒷담화라고 한 주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 고사고 이쪽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문제를 이제 와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쌍용차 관련된 기업들이 거래 대금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대 10%를 넘게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2주 가까이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거래도 안 되는데 그들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죠. 거의 평균 그 하루에 2조 원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10종목 가까이 종목들. 2조에서 2조 3천억. 그러니까 다른 것들 개별성 종목들 오게 요즘 보면 종목들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오늘 흐름을 봐서는 조금 다른 나아지지 약화 않을까? 종목적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쌍용 자동차 인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접근해서 안 되는 거고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매해야지. 최근에 종목들 보면 다 반토막 났어요. 맞습니다. 3, 4일 만에 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리스크가 큽니다. 주식을 98년도 그때부터 시작했었는데 2000년인가 그때가 딱 2000년도 2001년인가를 기억하는데 그때가 쌍용차 매각한다고 하면서 그때도 쌍용차 한 번씩 주가 뛰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20년 동안 쌍용차가 정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중국 한 번 갔다. 그죠. 일본 인도 때도 한 번 이게 갔다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거기가 쉽지 않, 정상화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있어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